예, 자, 오늘 시간에는요, 클래스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요거는 뭐죠? 조금 이렇게 깊어요. 배우는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객체 지향이라 그래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객체 지향 말고 예전에 다른 객체 지향 말고 다른 것도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객체 지향이라는 게 사실 뭐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역사 자체는 좀 오래됐는데 실제 이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전 초창기의 프로그램은 어떤 식의 프로그램이었냐면은 이제 PC로 볼게요. PC로 왜 그러냐면 이 PC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형 프레임들이지 유닉스 지금 이제 리눅스로 왔지만 그런 쪽하고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 PC 계열로 보자면 아주 먼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얼마나 됐을까요? 한 30년, 40년 전에 40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PC에서 GW 베이직이라는 뭐 이제 그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베이직.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면 이런 식으로 짜요. 10 명령문, 20번 명령문, 이런 식으로 30번 명령문.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뭐죠? 이 포문이나 if문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포문 이런 블럭 해갖고 뭐 처리하는 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만약에 20번하고 30번을 반복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짰냐면 이런 식으로 짰었어요. if 조건, 그죠? 그리고 then go to 20번 else 50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조건이 참였을 때는 go to 20에서 1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50으로 빠져나와서 그 다음 명령을 처리하고 이런 거.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짧으면은 상관없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go to 20으로 갔는데 이쪽에서는 갑자기 이쪽으로 보내고 밑에서 어떤 조건문에 의해서 다를 위로 보내요. 그러면 이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도대체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껴들어온 건지 밑에서 올라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으면은 그가 뭐 1, 200줄 코드면은 가볍게 되는데 이게 1000줄, 2000줄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다 보면 기능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조건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막 꼬여가지고 도저히 앞뒤가 안 맞거나 유지 보수가 불가능한 코드가 돼버립니다. 이건 이제 순차 코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순차 코드 방식. 이래갖고 이제 이 당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런 걸 이제 스파게티 코드라고 해요. 스파게티 코드. 스파게티 면같이 꼬여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이제 포기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뭐냐면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사실은 다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if 해놓고 참였을 때 처리할 거 여기다 띵 넣어주고, 그쵸? 그리고 for 해가지고 뭐 반복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 넣어주고. 그래서 요 안에서 반복하다가 조건이 만족되거나 혹은 뭐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띡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 그랬더니 스파게티 코드가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프로그래머의 어떤 그 생태계를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더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도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펑션이죠, 펑션. 그 ru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치자고요. 근데 이게 이 run인데 이게 이제 뭐 달려라. 근데 이거 처음에는 이제 뭐 사람이 달리는 걸로 했어요. 사람용 run이 있고 컴퓨터용 run이 있고 run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똑같이 다른데 자동차도 달려, 뭐 사자도 달려, 동물도 달려. 같은 run인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뭐 run인데 여기는 뭐 human, 이거는 뭐 run인데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컴퓨터용 run이다. 이거는 뭐 자동차용 run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같은 run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함수만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복잡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이제 막 계속 다른 종류의 함수를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근데 내가 자동차인데 갑자기 사람용 런을 해버렸더니 자동차가 두 발로 뛰어다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이 막 희한한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러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쪽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막 인공지능이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러면서, 야, 그럼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그때는, 야, 프로그램을, 야, 이 객체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을까 하는 시도들이 막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쭉 발전되면서 어디서 이제 이 객체 지향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스몰톡이니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 언어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전용으로 나온 언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에서 쓰다가 이거 C 언어 뭐 파스칼 그 당시에 이런 데 딱 보니까 그 당시엔 다 이제 구조적 언어거든요. 딱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우리도 갖다 써보자 해서 이제 뭐 C++도 나오고, 그 이후에 자바도 나오고, 뭐 C#도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언어들이 막 무작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 프로그램을 짜기가 되게 좋아요. 물론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런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하고 다른 거냐? 이게 이제 달라요. 뭐냐면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이 아주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함수하고, 다음에 스트럭처라는 게 있어요. 스트럭처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구문이죠. 구문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하나의 그 어떤 대상체의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뭐 이름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만약에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뭐 번호도 있을 수가 있겠죠. 번호. 학생이라면, 그죠? 이름도 있고 번호도 있고 뭐 나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특성에 좀 해당되겠죠. 뭐 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죠? 몸무게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 그러면 예전 그 구조적 프로그램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스트럭처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이거에 의해서 그 어떤 그 변수를 만듭니다. 이름, 그런 다음에 그 변수에 번호,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달려라, 뭐 컴퓨터면은 뭐가 있겠죠. 뭐 CPU도 있을 테고, 램도 있을 테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그런데 이걸 이제 따로따로 써버렸던 거예요. 이제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갖다가 이쪽에 넘겨줘 갖고 거기서 뭐 달리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이었을 때는 뭘 처리하고 같은 런인데도 이게 이제 다 다르게 처리했었죠. 근데 이런 객체가 끝없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입니다. 클래스. 무슨 얘기냐면 이 클래스는요 그거예요. 어떤 그 스트럭처라는 구조에다가 함수를 한 덩어리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걸 하나 만드는데 사람, 그럼 여기 안에다가 뭐 번호, 이름, 다음에 나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런 다음에 run이라는 함수를 여기 안에다가 만들어 놔요. 사람이라는 거에다가. 다음에 자동차에다가도 만약에 번호, 다음에 뭐 배기량, 뭐 색상, 다음에 너도 run 이런 식으로. 근데 같은 run이지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같이 묶어 놔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걸 갖다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우리 이제 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홍길동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new 해갖고 사람이라는 홍길동을 하나 만들고 이후에 홍길동이 달리고 싶다면은 홍길동 .run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요것이 실행이 돼요. 사람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run이라는 함수가. 근데 자동차가 달려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자동차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우리 뭐 제네시스 아니면 뭐 소나타, 그러면 new 자동차라고 되어 있네. 자동차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걸 따로 빼버릴까요? 얘는 이제 소나타 .run 이런 식으로 똑같은 런이지만 이게 어떤 그 데이터의 런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요것이냐 사람이면 자동차면 요 런이 실행이 돼 버려요. 그랬더니 와, 지금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골머리를 썩이 든 것이 한 방에 해결이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매개 변수로 어떤 대상체를 집어넣겠죠. 그럼 이 안에서 타입 검사를 다 해요. 사람 했을 때는 어떻게 뭐 두 발로 가고, else if 타입이 자동차면은 네 발로 굴러가고 이런 식으로 다 썼었어요. 그런데 이 클래스로다가 해보니까 관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급속도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을 잠식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래스로다가 이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클래스가 물론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전부터 클래스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 갖고 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학술적인 연구들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는 사실은 큰 장점은 이겁니다. 알았죠? 구조와 스트럭처와 함수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클래스 하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상속이니, 예. 다음에 뭐 캡슐화니,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오버로딩, 그다음에 오버라이딩,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념 요거 요거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클래스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뭐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에서 이제 이렇게 막 치여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단어들이 그랬다고 이거 안 쓰는 단어도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그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클래스라는 오브젝트 프로그래밍,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OOP라 그래요. 이 OOP 방식이 현재의 그 프로그래밍 방식을 어쨌든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이제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요즘 이제 많이 추구하는 거, 우리도 사실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가까워요, 다트도. 근데 기본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객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봐보자고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고, 실제 클래스라는 건 개념은 뭐냐? 클래스라는 개념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어떤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클래스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그냥 클래스. 객체 지향이라고 해야 되겠다. 클래스가 아니고 객체 지향 혹은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 프로그래밍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 그리고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턴스. 됐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윗개념이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있겠네. 오브젝트. 그럼 오브젝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대상체예요. 대상체.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면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그냥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알았죠? 뭔 말이냐? 그럼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짠다. 그럼 고객도 있을 테고, 그쵸? 뭐 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고객도 있고 상품도 있고 뭐 물류도 있을 수가 있겠고, 물류,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한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객체를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뭐 번역을 할 때 뭐라고도 하냐면 객체라고도 하죠. 객체.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오브젝트라고 해요. 대상체들. 그러면 이런 대상체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특성으로 나눠지는데요. 뭘로 나눠지냐면 프로퍼티와 프로퍼티. 이것을 이제 클래스라고 읽고요. 그다음에 이걸 인스턴스라고 읽고, 인스턴스. 그리고 이것을 프로퍼티라고 읽고, 그리고 이제 메소드. 메소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들은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다 뭘로 이루어졌냐면 이 프로퍼티와 메소드로 크게 보면은 나누어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퍼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냥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퍼티는 곧 그냥 변수다. 그리고 메소드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프로퍼티 혹은 속성 이렇게 말하고, 됐죠? 함수, 이건 뭐 어떤 처리하는 거죠. 이거 일종의 말하자면 이건 이제 어떤 동사라는 개념이 좀 강하고요. 이건 이제 명사적인 특성이 좀 강합니다. 명사. 됐죠? 여기도 이제 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프로퍼티, 고객의 프로퍼티는 뭐 고객 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고객 번호, 다음에 성명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뭐 가입일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거. 고객 뭐 등급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일리지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이제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프로퍼티. 그럼 메소드는 뭐가 있을까요? 고객에 가면은 뭐 고객이 뭐 등업도 있을 테고, 등업하는 함수. 고객점 등업. 다음에 충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마일리지 충전. 마일리지 적립. 리지 적립. 이런 것들.
그쵸? 이 고객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들. 그리고 상품도 상품 코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죠? 상품명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다음에 매입가가 있을 수가 있겠고, 다음에 판매가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죠? 판매가, 그죠? 그리고 뭐 상품을 하면은 뭐 입고가 될 수가 있겠고, 다음에 출고가 될 수 있겠고, 입고한다, 출고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뭐 물류는 만약에 뭐 송장, 물류 번호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다음에 뭐 택배사명, 다음에 발송일, 뭐 아니 발신자, 뭐 아니 수신자 뭐 주소, 수신자명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포장도 있을 수가 있겠고, 포장, 그렇죠? 다음에 뭐 배송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반품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오브젝트냐에 따라서 그 오브젝트가 취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오브젝트를 하나씩 만드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듯이 new 해가지고서 아까 이런 식으로 new 해갖고 고객 1번, new 해갖고 상품 1번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이제 바로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일단 요거까지 이해가 됐네요. 오브젝트, 그죠? 는 프로퍼티와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실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그 데이터의 컴퓨터에다가 어떤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만들어 주는 어떤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하기를 우리 이제 붕어빵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외국에 붕어빵이 있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제 그 클래스라는 것은 뭐냐면 붕어빵 틀을 말해요. 그러니까 설계도죠, 이거는. 붕어빵 틀이라고 쓸까요? 붕어빵 틀. 일종의 말하자면 이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걸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스턴스는 뭐냐면요, 이 설계도 혹은 붕어빵 틀에 의해서 찍혀져 나온 붕어빵을 말해요. 실제 객체죠. 붕어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자면 이거는 자동차 설계도가 되는 거고요. 이 인스턴스는 자동차 한 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나타 설계도가 있다. 그러면은 뉴 소나타 하면은 내 자동차가 하나가 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어떤 구조에 대한 것을 클래스라고 하고, 그거에 의해 메모리상에 진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인스턴스라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요거는 클래스는 타입에 해당돼요. 타입. 무슨 얘기면 우리가 int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int. 그럼 우리가 여기 int x 했을 때 이 int라는 것 자체가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요건 이제 데이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int x에서 실제 뭐 x면은 x 이렇게 그 x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실제 인스턴스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는 여기에 있네, 그죠? 메소드는 여기에 있고, 그쵸? 혹은 이 프로퍼티를 속성, 아트리뷰트라고도 해요. 같은 명령입니다. 아트리뷰트. 근데 이 아트리뷰트 혹은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개념은요, 아트리뷰트라는 개념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프로퍼티라는 개념은 약간 좀 다르긴 해요. 프로퍼티는 뭐냐면 이 아트리뷰트를 접근하기 위한 함수적인 방법을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틀, 붕어빵 틀에 해당되는 걸 클래스라고 하고, 그 붕어빵 틀에 의해서 찍어져 나온 붕어빵을 인스턴스 혹은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설계도 안에는 어떤 변수에 대한 것들, 그죠? 그런 걸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프로퍼티.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그 함수, 그런 걸 메소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그냥 함수라고 하지만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은 메소드라 그래요. 알았죠? 예.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보게 되는 그 클래스에서 나오게 되는 그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약에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커스트 아니면 퍼슨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에 한번 데이터를 넣고 한번 그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new 프로젝트로, 요건 잠깐만요. 여기 터미네이트 하시고 새로 실행하셔도 되고, 사실은 거기 new 프로젝트에서 플로트 해도 되는데요. 새로 실행시킬게요.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create new plotter 하셔가지고 next 하고 ex 01 언더바 10번이죠. 빌드라이브의 루트에 plotter 쓰시고 됐고, plotter study 됐고, next 됐고, 이건 내버려 두고 체크 표시 없애고 finish. 네. 됐죠? 그리고 요거는 다 통으로 없애버리고요. void main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그리고 print 일단 테스트 해갖고 출력하고, 요것은 일단은 크롬으로 놓겠습니다. 크롬.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실행을 해야지 여기에가 터미널이 뜨거든요. 콘솔이. 됐고, 근데 윈도우 창은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뭐 내버려 두고요. 어쨌든 여기 지금 잘 나왔죠, 테스트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자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 1 사람 클래스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이제 속성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이제 번호 하나 넣고, 이름 하나 넣고, 다음에 키 넣고, 나이, 이름, 나이 정도, 키 정도, 몸무게를 넣자고요. 몸무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쪽에다가 달리기라는 메소드를 넣읍시다. 메소드 됐죠? 하나만 넣을까요? 다음 먹기 하나 더 넣을까요? 먹기, 달리고 먹기. 잠깐만요. 걸어가기, 다음에 먹기, 이렇게. 여기 이제 매개 변수도 하나 좀 줘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자, 사람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해줍니다. 먼저 클래스라는 거, 키워드를 먼저 써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명을 써주고, 활가루를 바로 열어주고 닫아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먼저 클래스 명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클래스 person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왜 이렇게 안 하냐. 근데 이건 이제 관례입니다. 보통 그 자바 하시는 분들은 이 클래스명을 쓸 때는 이렇게 꼭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줘요. 그리고 이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는 소문자를 써줍니다. 그건 관례예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미리 암묵적으로 약속
기록되어 있는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는 굳이 소문자 쓰고 싶다 쓰셔도 돼요. 에러는 안 나요. 대신 이제 이 프로그램 매니저 PM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관례를 따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딱 봤을 때 이거는 변수가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코드에서. 자, 어쨌든 person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두 번째, 자, 번호, 이름, 나이라는 그 프로퍼티를 만들 거예요. 속성.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게 깨지는 게, 잠깐만요. 이게 블록 이동이 이게 조금 잘 안 돼. 비주얼 스튜디오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걸 이제 안에다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첫 번째 이제 변수명을 한번 보자고요. 근데 넘은 우리가 이게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을 쓸 수는 없고 넘버라고 해놓을게요. 넘버. 다음에 name이라고 하나 해주고, 다음에 age, 다음에 WEI, weight, 써주고, 요거에 가장 적합한 타입을 여러분이 적당하게 붙여주면 됩니다. 넘은 뭐 int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name은 string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age는 int면 되겠죠? 그리고 weight는 뭐 더블이라고 하셔도 되고 num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그냥 더블로 해볼게요. 더블. 이렇게. 됐죠? 됐고,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걸어가기라는 메소드 혹은 먹기라는 메소드를 넣어줘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반환형을 줘볼까요? 그냥 보이드로 반환형은 없는 걸로 할게요. 보이드, 워크,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해서 스트링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니까 어디로 걸어갑니다. 프린트 달러 이렇게 하겠어요. 홍길동이 어디로 걸어갑니다. 달러 네임이 달러 스트링 달러 스트링으로 걸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자, void it 해갖고 요것도 뭐 스트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푸드 프린트 달러 네임님이 스트링 푸드를 먹습니다. 뭐 을은 생략. 됐죠?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걸어가기 메소드 됐네. 그죠? 먹기 메소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좀 없으니까 초기화는 좀 해줄까요? 그냥 이렇게. 나중에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0.0으로 해줄게요. 물론 안 해줘도 돼요. 이제 생성자라는 걸 쓰면 되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설계도는 만들었어요. 붕어빵 틀을 만든 거죠. 그럼 이번 이제 붕어빵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person 해놓고 p1이라고 넣고 new person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클래스 타입, 클래스 명이죠. 클래스 명을 써주고 여기다가 new 클래스 명을 써주면 됩니다. 아셨죠? 1차. 자, 클래스명, 변수명, equal, new라고 쓰고 클래스명을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다음에 똑같은데 이렇게 를 많이 써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자동 변수 타입 있죠. P2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들어지는 초기화하는 값에 따라서 P2의 데이터 타입이 여기서 자동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그대로 퍼슨하고 똑같아집니다. 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자 1번 붕어빵이 되고 2번 붕어빵, 지금 붕어빵이 두 개가 나왔어요. 붕어빵 퍼슨이라는 붕어빵 틀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3번 붕어빵은 여기는 이제 다트의 순수 다트만이 지원하는 문법입니다. new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뜻 보면은 뭐 같아요? 꼭 함수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마치 클래스인데 함수식으로 이게 호출하는 구문이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플러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허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클래스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똑같아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뭐 일단은 우리가 쓰는 게 이름만 쓰니까 일단 이름은 넣어주자고요. 그러면 P1 이름은 어떻게 넣냐 이렇게 들어가요. P1 점하고서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됐죠? 다음에 홍길동 이렇게 넣어주고 자 복사할게요. P1, P2, P3 김유신 다음에 이순신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을 뭐 먹거나 아니면은 뭐 걸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자 P1님이 뭐 극장을 간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워크 극장 혹은 뭐 시장 이렇게. 그러면은 P2는 시장을 간다. 그죠? 각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3는 뭐 it 하면은 뭐 생선을 먹는다. 아니면 짜장을 먹는다. 그리고 P1은 it 뭐 먹을까요? 생선을 먹는다. 이렇게. 됐죠? 자, 저장합니다. 그럼 여기 쭉 나오겠죠, 바로.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죠. 그러면 우리가 P1은 홍길동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극장으로 걸어갑니다. 김유신 님이 시장으로 걸어갑니다. P3가 이순신이죠? 이순신 님이 짜장을 먹습니다. 홍길동 님이 생선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그 모양새에 맞춘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데이터를 굳이 참조를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참조가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사용자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해요. this name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근데 같아요. 이거는 이건 뭐냐면 현재 이 this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 현재의 인스턴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말하는 겁니다. 붕어빵. 현재 붕어빵 this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현재 붕어빵의 이름은 뭐예요? 여기는 첫 번째 거는 홍길동이 될 테고 두 번째 붕어빵의 이름, 그러니까 나의 이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라고 보면 돼요. 나의 이름은 알았죠? 나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이순신 님의 짜장, 홍길동 님의 생선, 생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그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가 사실 좀 헷갈리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요것을 클래스명 됐죠? 이런 걸 프로퍼티 혹은 아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하고 이런 걸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 혹은 아트리뷰트에 접근할 때는 점, 메소드에 접근할 때도 점, 그리고 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접근 방식은 언어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어떤 건 화살표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화살표가 아니라 이제 그 콜론 2개짜리.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인스턴스 메소드는 아니고 클래스 메소드에 대해서는 땡땡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언어마다 다른데 플러터, 특히 이 이제 다트죠. 다트라는 대부분의
그 요즘 나온 언어들은 다 이 점을 가지고 합니다. 뭐 자바도 마찬가지고 C샵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요즘 나온 것들은 이렇게 다 점을 갖고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럼 이 단어만 알아도 일단 클래스에 대해서 대략 한 반 정도는 여러분이 배웠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너무 이게 많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클래스는 일단은 요 클래스 1은 요 정도로만 일단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 한 번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자, 클래스라고 하면은 그 붕어빵 틀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고 이 붕어빵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객체, 오브젝트를 우리는 붕어빵, 이걸 갖다 인스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인 거죠.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를 보면 그 뭐가 있냐면 변수에 해당되는 아트리뷰트 혹은 프로퍼티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함수형 프로그램, 그 이제 예전에 구조적에서 함수라고 했던 것 같다가 이 클래스 안에다가 다 몰아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 클래스 안에 정의한 함수들을 우리는 메소드라고 한다. 됐죠? 그리고 이때 인스턴스를 우리가 다 객체, 오브젝트라는 개념으로 쓰게 되고 이 오브젝트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걸 갖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OOP,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는 한 요 정도까지만 클래스를 하고, 자, 이 다음에는 클래스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접근 제언자라는 거, 그리고 생성자, 다음에 상속, 다음에 추상, 다음에 이제 다툼 안에 있는 그 이제 다중상속,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반복하면서 확실히 머리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